안녕하세요. 정원장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알아볼 주제는 무릎입니다. 최근에 애청자분께서 댓글로 무릎 통증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고 하셔서 제가 오늘 무릎에 대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아마 조금 새롭고 놀랍기도 할 겁니다. 최근에 저에게 무릎을 치료하기 위해서 내원하고 계신 여성분이 계신데요. 60대 초반의 여성분입니다. 주로 불편한 증상은 양쪽 무릎이 붓고 그리고 무릎 안에 물이 찬다는 겁니다. 정형외과 진료를 몇 달간 받았는데 계속 그 물이 반복적으로 차서 차라리 한의학적인 치료를 받아보자 해서 내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상담하고 진단한 이후에 이렇게 무릎이 불편한 이유는 위와 장이 좋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분은 꽤 놀라셨습니다. 그죠? 놀랄 수밖에 없겠죠. 무릎이 불편하다는데 위와 장이 좋지 않아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놀랄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것이 한의학입니다. 좀 생뚱맞기도 하지만 말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보시면 제가 그분에게 왜 위와 장을 말씀드렸는지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시작할까요? 자, 무릎. 제가 무릎 환자분들을 진단하고 치료할 때 몇 단계로 이렇게 분석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가장 먼저 제가 고려하는 부분은 아픈 부위입니다. 그러니까 불편한 부위죠. 먼저 이 부분을 분석할 때는 저는 경락을 활용합니다. 자, 보시면은 제가 그림을 그렸는데 좀 어렵네요. 이쪽을 안쪽이라고 보죠. 이것이 무릎 앞쪽입니다. 무릎 앞쪽이죠. 이 슬개골이 있는, 그죠? 이 부분을 슬개골이라고 해보죠. 자, 이 무릎을 붙였을 때 닿는 부분 있죠. 그죠? 무릎 안쪽. 이 부분은 간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 부분과 이 슬개골이라고 하는 동그란 뼈 사이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은 비장이라고 하는 소화와 관련된 장부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슬개골 안부터 해서 이 양쪽 앞부분, 그죠? 가장 불편함이 많이 생기는 이 부분은 위와 연관이 있습니다. 위, 그죠? 그리고 이 바깥쪽, 무릎 바깥쪽 이 부분은 우리가 보통 쓸개라고 하는 담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다시 정리해 볼까요? 무릎 제일 안쪽은 간하고 연관이 있고요. 그 바로 약간 앞쪽으로 와서 요 45도 정도 되겠죠. 이 부분은 비장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릎 앞쪽 이 정강이 앞부분하고 이 슬개골이라고 하는 동그란 뼈 안쪽과 이 부분은 위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쪽은 쓸개, 담과 연관이 있고요. 이런 장부들이 무릎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뒤쪽인데요. 이 뒤쪽은 주로 경락상으로는 방광과 연관이 있고요. 이 바깥쪽은 스트레스와 연관이 조금 있는 삼초라고 하는 장부와 약간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먼저 부위별로 그 불편한 부분이 어디냐를 먼저 고려를 해서 일단 그 장부에 대해서 제가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되죠. 근데 이때 이런 증상이 전신에 다 나타나느냐, 그러니까 만약에 이 무릎이 붓는다고 할 때 이 붓기가 온몸에 다 있느냐 아니면 무릎만 붓느냐 이것도 고려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양쪽 다 나타나느냐 아니면 한쪽만 나타나느냐 이 부분도 고려를 합니다. 이런 정보에 의해서
그 약화되어 있거나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그런 부분을 좁혀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는 제가 이 부위별로 어느 정도 의심되는 그런 부분을 좁히면은 두 번째는 증상별로 접근을 합니다. 자,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 이 정도인데요. 가장 먼저, 자, 습하다. 이 습하다고 하면 대부분 이 부어 있는 거죠. 부종, 그죠? 무릎이 이렇게 퉁퉁 부어 있는 거. 이건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 습하다라고 보고요. 이럴 때는 대부분 변형이 많이 일어납니다. 예, 무릎이 이렇게 틀어진다거나, 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손가락에 퇴행성 관절염, 이런 질환들이 온다고 보면 한의학적으로는 변형된 것은 무조건 다 습의 원인이라고 봅니다. 예전에 시골집에 이렇게 장마철 이렇게 돼 보면 이 나무들이 불어서 문에서 삐그덕삐그덕 소리가 많이 나죠. 그리고 불어나서 더 닳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한의학에서 봤을 때 이 습은 관절에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성질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퇴행성 관절염이 여자분들이 훨씬 많죠. 남자분들보다는. 그죠? 남자분들이 관절을 더 많이 쓰기도 하는데, 이 퇴행성 관절염은 여성분들에게 훨씬 많이 나타납니다. 손가락부터 해서 말이죠. 이 습이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무릎 부위가 습하냐, 이것을 먼저 고려를 하고요. 아니면은 그 다음에 무릎에서 열이 나느냐, 좀 드물긴 하지만 열이 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무릎이 시리냐, 아니면 무릎이 조금 건조하고 말라 있느냐, 혹은 당기느냐. 당기는 것을 한의학에서는 나풍이라고 보는데요. 이런 증상들을 고려를 합니다. 이 중에서 이렇게 한 가지 증상만 딱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두 개가 이렇게 섞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습하면서 열이 나기도 하고요. 약간 습하면서 차기도 하고요. 그죠? 건조하면서 마르면서 열이 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을 구분해서 과연 그 관련된 장부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 근육학적으로 이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근육을 너무 많이 써서 그런 경우도 있는 거죠. 근육을 너무 많이 써서 그 관절에 부담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혹 진료를 하다 보면 혹시 뼈의 문제 아닐까요? 라고 여쭤보는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뭐 퇴행성 관절염이나 안에 연골 이런 문제는 분명히 조금 내부적인 뼈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는데, 단순히 관절이 아픈 경우는 뼈의 문제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근육들이 뼈에 부담을 주는 거죠. 자, 이걸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뼈가 이렇게 있으면 근육이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힘줄이라고 하는 것이 이 뼈에 붙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많이 쓰거나 해서 이 근육이 뭉치거나 딱딱해지면 이 붙어 있는 뼈 부분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쉽게 생각해서 누가 제 머리를 이렇게 뒤에서 은근히 계속 당기고 있으면 이 머리가 붙어 있는 제 뒤통수, 머리 그 부분이 아프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 염증이 생기기도 하고요. 이래서 관절이 아프다라고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무릎을 굉장히 많이 쓰신다거나 아니면 팔을 많이 쓰신다거나 이런 분들은 이 근육학적으로 혹시 무릎에 부담을 주고 있지 않느냐, 그 부분도 분석을 해 보아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무릎 자체만 봐서는 안 되고요. 그 무릎에 붙어 있는 근육들을 반드시 체크를 해서 뭉친 부분을 풀어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근육학적으로 접근을 할 때 제가 족저근막염에 관한 영상을 올리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엉덩이 부분, 우리가 응치라고 하는 이 볼록한 부분과 이 그 주변의 근육들이 뭉치면 그 근육들의 긴장으로 인해서 무릎 뒤쪽에 붙어 있는 부분에 부담을 주거나
그 부담이 무릎 앞으로 이렇게 돌아 내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은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세 단계로 기본적으로 무릎이 불편해진 원인을 찾고요. 그 증상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에 맞는 치료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던 그분 있죠. 이 무릎이 습하고 붓는데 이 주로 앞부분과 약간 안쪽이 붓는 분, 부어 있죠. 그리고 전신에 약간 부종기가 있었습니다. 피부가 약간 무르게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고요. 이렇게 전신적이니까 이거는 온몸에 습기가 차 있는 거죠. 이거는 스트레스일 수도 있고 그리고 장의 영향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무릎 앞쪽 부분으로 해서 물이 차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위의 문제도 있겠죠. 실제로 무릎 앞쪽으로 이렇게 불편해지는 경우는 위가 영향을 준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반드시 위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의 어떤 불편함은 단일한 원인으로 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다양한 원인들이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보면 어떤 부분이 약화된 상태에서 일이나 운동, 노동을 하시다가 그 부분이 더 심해지는 경우죠. 그렇기 때문에 당장 그 부분에 어떤 근육적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이런 위나 다른 장부도 조절을 해 주셔야, 치료를 해 주셔야 완전히 치료의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아주 유명하셨던 분들, 대가분들의 책을 읽다 보면 지금 오시고 계신 분처럼 이렇게 무릎이 이렇게 퉁퉁 부는 그런 여성분들 있죠. 혹은 이렇게 무릎 안쪽으로 이렇게 불룩하게 부어 있으신 어머님들이 가끔 있으십니다. 그래서 무릎이 이렇게 퇴행성 관절염처럼 이렇게 부어서 오시면 예전에 유명하셨던 간의사분들은 소화제를 처방을 하셨어요. 소화제를. 그러면 이 붓기가 싹 빠지는 거죠. 저도 예전에 해본 적이 있는데, 왜냐하면 위나 장에 있는 이런 습기들이 이 밑으로 내려와서 이 관절에 맺힌 경우입니다. 그래서 한방의 가장 대표적인 소화제인 평일산, 이것을 약간 변형시킨 그런 불황금 전기산이나 곽향 전기산, 이런 약들이 사실은 대부분 이 소화기의 습기를 빼는 약들입니다. 그죠? 위나 장이 습해져서 더부룩하거나 이런 소화장애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 습들이 심할 때는 이렇게 관절까지 맺혀서 관절을 불편하게 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소화제를 써서 이 무릎을 치료하셨습니다. 예전에 아주 유명하셨던 분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단순히 관절만 봐서는 다양한 무릎 질환을 치료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처럼 이렇게 무릎에 물이 차는 경우에는 이 무릎 밑에 뜸을 뜨시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저도 그렇게 치료를 해보면 다시는 물이 안 찬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한의학은 좀 다양하게 무릎을 보고 있는데요. 이 무릎을 치료할 때 임상에서 보면 예전에 무릎 안 좋다 하시면 기본적으로 쓰는 그런 약들이 있었죠.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텐데 두충, 우슬, 그죠? 두충은 나무 껍질이고 우슬은 시골에 가면 지천으로 널려 있는 쇠무릎이라고 하는 약초의 뿌리인데요. 굉장히 흔합니다. 이 우슬은. 두충 우슬은 기본적으로 예전에 많이 썼었는데요.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나름 효과가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이런 우슬은 약간 무릎이 약간 붓는 습기가 있는 그런 데에 조금 쓸 수 있는 약이고, 두충은 약간 마르거나 그런 쪽에 조금 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약재입니다. 그래서 보통 무릎 질환하면 이 두충 우슬을 썼었죠. 일정의 효과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 장의 습기라든가 위의 습기 이런 것을 다 다스리는 그런 약은 아니고요. 소정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두충호수를 차로 드시긴 어렵죠. 근데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만약에 관절이 조금 그렇게 뻣뻣하다거나 관절이 불편하다 혹은 근육이 조금 잘 뭉친다거나 긴장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근육이 관절에 부담을 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실제로 대부분 엘보 같은 경우도 그렇죠. 이 위아래 근육들이 많이 경직이 돼서 이 붙어있는 팔꿈치 뼈에 부담을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차로 조금 활용해 볼 만한 게 뭐냐면 모과입니다. 모과. 그죠? 모과. 이 모과가 서근활락한다고 해서 근육을 부드럽게 하고 이 경락, 기혈의 순환을 좋게 한다.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과는 뭐 차로 드시기가 어렵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관절이 조금 뻣뻣하고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이 모과는 좀 가볍게 드셔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내용이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죠. 사실은 이해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부분인데 저는 이런 단계로 일단은 무릎 환자분들을 이해하고 치료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위 아니면 증상 아니면 근육 병의 깊이도 다 다르고요. 그리고 영향을 주는 장부도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세분화된 접근을 하면 훨씬 빠른 효과를 볼 수도 있고요. 부위별 이해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느 부분이 지금 불편한가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조금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고요. 그리고 대부분이 여자분들이 겪으시는 부분은 이 부분이 많습니다. 그죠?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소화기, 그러니까 위나 장에 습기가 많지 않은지, 몸이 붓지 않는지 이런 것을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조금 더 구체적인 변증을 해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은 부위와 그리고 증상을 조금 더 자세하게 저에게 혹시 설명을 해 주신다면 제가 조금 더 자세한 정보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제가 카카오톡 채널을 만들어 놓고 저는 그냥 되는 줄 알았는데 애청자분께서 뭐 글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어젯밤에 부랴부랴 제가 막 찾아보고 다시 손을 봐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몰라가지고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시고 싶으셨는데도 못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제 50이 넘으니까 나름은 제 또래에서는 기계나 컴퓨터를 조금은 더 많이 활용하고 좀 잘 다루는 편인데도 저도 이제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제 딸에게 물어보고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동안 질문을 하시고 싶어도 글을 쓰실 수가 없어서 질문을 하실 수 없었던 분들한테는 제가 사과를 드리고요. 이제 채팅방이 오픈되어 있으니까 좀 편하게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을 주십시오. 뭐 제가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저도 아는 부분이 아주 일부분이지만 제가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말씀드릴 거고요. 제가 동의보감이나 아니면 다른 책에서 읽어서 조금 정보가 있는 내용은 명확히는 몰라도 도움이 될 만한 정보는 아는 것이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의 부족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비 오는 봄의 저녁입니다. 비가 조금 더 촉촉하게 여유 있게 왔으면 좋겠나요? 저도 농사꾼의 아들이라서 그동안 겨울에 가물어서 과수농사 지으시는 분들이나 밭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대단히 힘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봄비가 좀 넉넉하게 충분히 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